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밤사이 열기가 식지 못하면서 열대야 현상이 보인 곳도 많았는데요. 오늘도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도 덥고 습한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있는데요. 여기에 뜨거운 남서풍이 불어들면서 기온을 끌어올리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대부분 지역에는 33도에서 34도까지 오르면서 그야말로 찜통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우리 지역엔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는 가운데 포항과 경주, 울진에는 폭염경보가 발효돼 있습니다. 구름 사이에 자외선도 강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은 대부분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포항과 경주, 울진에 34도까지 오르겠고요. 영덕 33도로 예상됩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맑겠습니다. 울릉도의 낮 최고 기온은 29도, 독도 26도입니다. 동해 중부 해상에서는 맑다가 차츰 흐리고 동해 남부 해상에서는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2m까지 일겠습니다. 이렇게 폭염특보는 계속해서 이어지겠고요. 낮 최고 기온 또 30도를 훌쩍 웃돌면서 매우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포항을 방문해 지역의 열악한 의료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포항의과대학 유치 필요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역 의료계와 관련 기관 등도 포항의과대학 유치추진위원회를 출범하고 본격적인 유치 활동에 나섰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포항의료원을 방문했습니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보여준 경북의 대응 역량에 감사의 뜻을 전했고 지역의 열악한 의료 현실을 직접 보고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의사 부족과 지역 간의 불균형은 각계에서 오랫동안 지적되어 온 문제입니다. 의사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하여 시급한 조치는 우선 취하되 지속적으로 의료계와 소통하고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70만 도민의 염원을 담아 포항의과대학이 신설될 수 있도록 당국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세포막 단백질 연구소 이런 것들 기반 시설이 매우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감염병이나 이런 것을 연구를 하고 전문 의료인을 양성해서 생명 바이오 산업화하는 그런 작업을 하는 의과대학이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경북도와 포항시는 지역 의료계와 교육, 경제, 기업 등 다양한 위원으로 구성된 포항의과대학 유치 추진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특히 포스텍은 공공의료중심 연구의대와 스마트 병원 건립을 방향으로 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대 확대 정원에는 신설 의대에 대한 내용이 잘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북의 특수 상황을 고려해서 신설 의대가 경북에 설립될 수 있도록 포항시는 지난달 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용역을 완료하는 등 유치 타당성과 설립 공감대가 매우 높은 분위기입니다. 지금 정부가 하는 기존 대학병원 정원 중심에서 우리 국가 발전, 특히 바이오 메디칼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연구 중심 의대 부분도 충분히 감안이 돼야 포스코를 비롯해 한미사이언스, 제넥신 등 국내 대표 바이오 기업까지 위원회에 참여해 의과대학 유치에 큰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내일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입니다. 긴 세월 일본의 진정한 사과를 기다려온 피해자들. 이제 우리나라에는 17분이 계시는데요. 경북에는 현재 포항에 한 분이 살아 계십니다. 박필근 할머니의 이야기를 박성아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안온한 가정의 막내딸로 걱정 모르고 지낸 유년 시절. 16살이 되던 해 집 앞 담장 밑에 앉아있던 할머니에게 다가온 트럭에는 일본 순사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아버지 가고 막 밭에 다 가고 우단 밑에 쌀름 쌓인 거냐요. 우단 밑에 쌀름 쌓이니까 들어가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일주일 넘게 기차를 타고 배를 타고 도착한 곳은 일본이었습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끔찍했던 위안소 생활. 버티고 또 버티다
결국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이래 죽나 저래 죽나. 엄마 보고 싶어가. 엄마가 보고 싶어가. 탈출에 실패하자 돌아온 건 끔찍한 고문이었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아픈 흔적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도한 탈출. 또 아무리 해도 못 살려지 또. 이렇게 안 됐을 때 또 안 나왔는겨. 그래 가면 화장실 요만 높은 구정 요만 그리 기어올라 그리가 뛰어넘어가. 또 저기 저 백돌령 있는데 저 술집골이랑 술장골 요만은 고리끼나만 놀다 고리끼나만니다. 경운기 소리를 따라 들어간 집. 그곳에 살고 있는 한국인 부부의 도움으로 배를 타고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부산에서 포항까지 보름 넘게 걸어 겨우 다다른 고향에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디가 죽었는가 싶어. 첫날만 나를 저녁 따고 울고 어머도 다 죽어가지 있다. 나 때문에. 그 이후의 삶도 평탄치는 않았습니다. 남편과 내 딸이 먼저 저 세상으로 떠나고 남은 두 자녀를 위해 살아온 삶. 몇십 년이 지나서야 고통스러웠던 세월을 자식들에게 털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장성하고 난 뒤에 내가 일본한테 호되게 당했다 하시더라고요. 내가 일본 놈한테 호되게 당했대. 일본 놈 아주 매운 놈들이래. 80여 년 전의 아픈 기억. 하지만 제대로 된 사과조차 없는 일본. 지난 억울한 세월에 빼앗긴 청춘에 대해 이제는 진정한 사과를 받고 싶습니다. 만약에 그때 16살에 안 갔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안 가지 그때만 뭐 저한테 시집와서 잘 싸지 뭐. 너무 억울해가지고 내가 그까지 그래.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비는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물을 머금을 대로 머금은 산에서는 크고 작은 산사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산림청이 관리하는 봉화의 한 구규림에도 산사태가 났는데 주민들은 예견된 피해였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고추밭이 초토화됐습니다. 애써 가꾼 고추가 쓸려 가거나 물에 잠겼고 밭 한가운데로는 물길이 나면서 계곡을 이뤘습니다. 그제 새벽 봉화 제3면 갈산리의 구규림에 1헥타르 규모의 산사태가 발생하면서 산 중턱의 농경지를 그대로 덮친 겁니다. 떠밀려 내려온 큼지막한 돌덩이들과 뿌리째 뽑힌 나무 수십 그루가 당시 산사태의 위력을 실감케 합니다. 너무 기가 막혀서 뭐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머리가 텅 비고 멍한 게 아무 생각도 안 났어요. 정말 뭐 이게 현실인가 믿겨지지를 않았죠. 산사태는 어디서부터 왜 시작된 걸까? 물길을 따라 100여 미터쯤 올라가 보니 무너진 임산도로가 나옵니다. 임도 아래로 흙더미가 떨어져 나간 절벽이 훤히 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인산도로의 사면이 그대로 무너져 내리면서 토사가 수십 미터 아래로 덮친 건데 언제든 다시 무너져 내릴 수 있을 만큼 상태는 심각합니다. 2차 피해 발생 우려가 높은 상황이지만 안전 펜스나 천막 없이 방치돼 있습니다. 주민들은 산림청의 무분별한 임도 설치가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산림청이 자연 물길을 살린 배수로 설치나 기초 공사 없이 산을 깎아 임도를 지으면서 사태를 키웠다는 겁니다. 이곳은 산사태 취약 지역은 아니지만 일주일 전 산림청이 현장 점검을 다녀간 곳인데 점검 당시에도 산사태 위험이 감지됐지만 조치가 없었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입니다. 또 산림청 일하시는 분들이 그러는데 원래 사전에 이렇게 하면 절개제 금이 났었다. 예, 오늘 또 이제 말씀하시네요. 사전에 조치를 해야죠. 알고도 조치를 안 하니까. 남부산림청 영주 구규림 관리소는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거기 그런 징후가 없었답니다. 인도 하단이 아니고 위쪽에서 조금 토사가 내려온 거 있었는데 당시 그 위에 비가 계속 왔거든요. 계속 왔기 때문에 이제 모든 땅이 흙을 많이 먹고 있었어. 이렇게 다 대기는 시키고 있어요. 이번 집중호우로 영남권에 발생한 구규림 산사태 6헥타르 가운데 5.9헥타르가 539.8mm의 비가 내린 봉화에 집중됐습니다. 보다 실효성 있는 사전 점검과 예방 조치가 요구되는 때입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산사태 위험이 높은 지역은 산사태 취약 지역이라고 해서 산림청과 지자체가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정작 산사태는 산사태 취약 지역이 아닌 곳에서 대부분 일어난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정동원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올해 경북의 산사태는 규모가 크진 않지만 104건이 발생한 가운데 전국적으로는 1000건을 넘겼습니다. 이 가운데 6월 12일부터 7월 25일까지의 산사태 168건을 산림청이 살펴봤더니 산사태 취약 지역은 12곳뿐이고 나머지 156건, 93%가 미지정 지역이었습니다. 산사태 취약 지역은 경북 4천여 곳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2만 6천여 곳, 지자체, 지방산림청 등 현장에서 건의하는 곳, 산사태 위험지도상 1등급 지역 중 인가가 분포해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곳, 주민 민원이 있는 곳을 우선 대상으로 산림청이 지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데 유독 산사태 취약 지역을 피해 산사태가 나는 현상 때문에 취약 지역 지정이 형식적이어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도로를 내거나 물길을 바꾸는 등 산의 인위적 행위를 한 곳이 산사태에 더 취약하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산림청은 올해는 비가 장기간에 걸쳐 많이 와서 일반 지역에 산사태가 많았던 반면 산사태 취약 지역은 사방 사업을 실시하는 등 잘 관리한 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취약 지역에서 산사태가 발생이 덜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나머지 그 취약 지역이 아닌 지역에는 상대적으로 덜 관리가 되고 있다 보니까. 그러나 현장에서는 다른 얘기도 나옵니다. 1년에 2번 취약 지역 현장 점검을 하지만 그 뒤 조치는 대부분 없다는 겁니다. 산림청은 일반 지역에 산사태가 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산사태 취약 지역을 확대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 지난 1982년부터 38년간 육군이 사격훈련장 등 군사시설로 사용해온 포항 화진해수욕장이 주민들에게 개방됩니다. 포항시는 어제 화진해수욕장 남쪽에 위치한 육군 화진훈련장의 철조망과 담을 철거했습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군부대와 협의를 거쳐 내부 군시설 15동도 추가로 철거해 해수욕장을 관광지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스크 착용을 요청하는 버스기사를 폭행한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포항 남부경찰서는 지난 11일 오후 5시 40분쯤 포항시 남구 동해면에서 버스를 탄 뒤 마스크를 써야 한다는 버스 기사의 얼굴을 밀쳐 안경을 파손한 혐의로 78살 A씨를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폭행이 버스가 서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져 A씨에 대해 단순 폭행 혐의만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가 지난 2월 대구에서 급속히 퍼졌을 때 병상이 부족해 입원도 하지 못하고 사망한 확진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공공병원인 대구의료원을 하나 더 지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입니다. 대구의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급속히 퍼진 지난 3월 2,300여 명이 확진 판정을 받고도 입원하지 못했습니다. 초기 사망자 75명 가운데 23%는 입원하지 못하고 숨졌습니다. 공공병원인 대구의료원이 2월 19일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되고 병동 전체를 비워 병상 414개를 확보해 확진 환자를 치료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민간병원인 대구 동산병원까지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됐습니다. 메르스에 이어 코로나를 겪으면서 대구의 공공병원을 하나 더 짓자는 주장이 나옵니다. 민간병원의 협조에만 기댈 수는 없다는 겁니다. 감염병 확산 시기에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전환될 수 있는 한 500병상 규모의 제2대구의료원 건립을 지금부터 동시에 시작해야 됩니다. 이미 부산은 두 번째 공공병원을 짓기 위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코로나 사퇴 뒤 인천도 제2공공병원 설립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대구의료원 확충에 앞서 기존 의료원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감염내과 의사라거나 호흡기내과 의사 이런 분들이 좀 더 보강이 돼가지고 그 중환자실과 함께 또 중환자 그 간호사들이 이제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 중환자 진료 역량을 갖추는 게 좀 필요하다. 공공의료 확충 방안을 놓고 열린 토론회에서 대구시는 제2의료원 신축보다는 대구의료원 기능을 보강하고 감염병 사태에는 민간병원을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대구의료원은 코로나 사태 때 1차 방어선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에 더해 취약계층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공공보건 의료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대구 달서구의회 의원들이 업무 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족의 지인 모임에 업무 추진비를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윤영균 기자입니다. 지난 6월 12일 오후 7시쯤 대구시 달서구 한 식당입니다. 당시 달서구 의회 예결위원장 가족 4명과 지인으로 보이는 다른 가족 3명이 들어갑니다. 2시간 20분쯤 뒤 예결위원장은 업무 추진비 카드로 19만 6천 원을 결제했고 두 가족은 식당을 나와 어디론가 걸어갑니다. 의회 사무국에는 이날 예결위 의원 9명이 이 식당에서 간담회를 열었다고 신고했습니다. 전날 오후 5시 반에는 다른 식당에서 의원 16명과 업무 추진비로 고기 48만 원어치를 먹었다고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간담회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15일 오후 6시 40분쯤 같은 고깃집 영상입니다. 예결위원장이 식당에 들어가더니 업무 추진비로 고깃값 19만 6천 원을 결제합니다. 그러고는 2분 뒤에 식당을 떠납니다. 의원 7명이 간담회를 했다고 했지만 아무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2분 만에 혼자서 고기 19만 원어치를 먹은 게 아니라면 미리 결제해놓고 이후 누군가가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사흘 동안 당시 예결위원장이 쓴 업무 추진비는 87만 2천 원인데요. 의회 사무국에 신고한 날짜와 장소에서 실제 의원 간담회가 열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당시 달서구 의회 예결위원장은 코로나 극복을 위한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 선결제, 즉 미리 결제를 했다며 이후 해당 의원 관계부처 공무원과 간담회를 했다고 밝혔지만 이후에 열린 간담회 날짜와 장소, 참석자는 시간이 너무 지나 기억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가족 지인 모임에 업무 추진비를 사용한 것은 아니라며 자신들이 먹은 음식값은 현금으로 식당에 냈고 업무 추진비 결제는 이와는 별개로 선결제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세금을 쌈짓돈처럼 사용한 의혹인데 특히 본인의 가족에게 썼다면 도덕적인 비판을 피할 수 없고 지인 가족의 식사에까지 업무 추진비를 썼다면 선거법 위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어선의 항해 안전 지원을 위해 포항시 남구 대부 1, 2와 대진 2에 등대 2기를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갑니다. 이번에 설치한 등대는 소형 어선들이 주로 사용하는 소규모 어항의 방파제 끝단에 설치돼 연안에서 조업하는 선박의 안전한 입출항을 돕게 됩니다. 완공된 등대는 국비 1억 2천만 원을 들여 지난 2월에 착공했으며 직경 0.4m, 높이 약 9m의 등대로 야간에는 12km 이상의 거리에서도 불빛을 볼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와 경주박물관이 오는 18일 경주박물관 강당에서 삼국시대 말 갑옷 비교 연구 학술 세미나 공동을 개최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열리고 있는 말 갑옷을 입다 특별전의 하나로 신라와 고구려, 백제, 가야의 말 갑옷에 대한 주제 발표와 토론 순으로 진행됩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 신청으로 선정된 인원만 입장할 수 있고 대신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됩니다. K리그 유스 선수들의 하계 토너먼트 대회인 2020 K리그 U18 챔피언십이 내일 포항 양덕 축구센터에서 막을 엽니다. 이번 대회에는 고등부 22개 팀이 참가하며 결승전은 오는 26일 포항 스틸야드에서 열립니다. 오늘도 덥고 습한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있는데요. 여기에 뜨거운 남서풍이 불어들면서 기온을 끌어올리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대부분 지역에는 33도에서 34도까지 오르면서
그야말로 찜통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우리 지역엔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는 가운데 포항과 경주, 울진에는 폭염경보가 발효돼 있습니다. 구름 사이에 자외선도 강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은 대부분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포항과 경주, 울진에 34도까지 오르겠고요. 영덕 33도로 예상됩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맑겠습니다. 울릉도의 낮 최고 기온은 29도, 독도 26도입니다. 동해 중부 해상에서는 맑다가 차츰 흐리고 동해 남부 해상에서는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2m까지 일겠습니다. 이렇게 폭염특보는 계속해서 이어지겠고요. 낮 최고 기온도 30도를 훌쩍 웃돌면서 매우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